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한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최 의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지금 한참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이 막말 논란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 문제하고 조국 혁신당이 약진을 한다고 하니까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견제구가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이 서울 중성동을 이해운 후보의 부정경선 의혹에 대해서 추가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제 이 후보 지지자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나이를 속여서 20대는 꽉 찼으니까 30, 40대라고 나이를 속여서 여론조사에 중복 참여하자 이런 이제 방법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하태경 의원이 이의 제기를 했는데요. 오늘 이 후보 공천을 확정한 여당이 과연 이 공천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있을지 아직 이의를 이제 제기한 상황이고 조사를 하겠다고 이제 방침을 밝힌 그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이제 진행 상황을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 뒤집을 가능성이 있을지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계속 회의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거냐 그랬더니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해요. 내일쯤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고요. 네. 하태경 의원 쪽에다가 뭐 혹시 그런 증거 같은 게 있으면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2건을 줬다고 그래요. 하태경 의원이 지금 기자들한테도 자료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중 투표를 한 증거다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좀 더 이제 물론 확인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실은 이 나이를 좀 속여서 이렇게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지시는 사실은 경선 캠프에서 많이 하는 좀 나쁜 표현을 쓰면 수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증거가 잡혀서 그런 거죠. 이게 여론조사 경선에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 연령대별 할당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저처럼 나이가 좀 든 사람도 이렇게 젊은 사람 목소리인 척해서 속이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를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냥 믿고서 그냥 그 조사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그것까지 다 확인하기에는 인적 물적으로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이해운 의원이 이긴 그 공천 결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증명을 하기가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천을 결과를 뒤집고 다시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지금 이미 벌어진 상당수 이 공천도 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의 제기를 하고 좀 다시 해야 되는 대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딱 떨어지는 증거가 잡히기 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거 번복하기는 아마 그렇게 간단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하태경 의원이 1차에서 2차 경선으로 가는 상황에서 대역전이 이뤄졌고 본인은 이제 50점이 넘었고 이해운 후보는 49점 되었고 불과 이제 0.7% 차이인데 여성 가점이 이제 더해지면서 이제 본인이 패배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좀 조사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해운 후보가 여기 이제 개입했다는 이제 정황이 포착되지 않으면 이게 좀 뒤집을 가능성이 정황이 포착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 경선 결과를 뒤집을 만한 그 충분한 영향이 있었느냐 이것도 또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런 일은 여론조사 경선을 유지하는 한 항상 제기되는 문제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 결과를 저는 하태경 의원의 문제 제기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문제 제기는 다 옳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게 여론조사 경선의 맹점이거든요. 근데 이 제도를 채택한 이상 그 부분에 하나하나 그럼 전부 다 완벽하게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이 경선 결과를 승복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현실론이 있어요. 그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뒤집었다. 그거는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이걸 뒤집을 경우에 앞으로 또는 이미 이루어진 여러 가지 경선에 곳곳에서 또 구멍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건 여론조사 경선 자체의 취약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결정적인 이것 때문에 이 승패가 바뀌었다 하는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뒤집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원데이터 공개를 요구하는데 그걸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원데이터를 설령 공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걸 보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양당 모두 이 원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경선이 끝나잖아요. 네. 바로 폐기해 버립니다. 그게 이제 저희 같은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 뭔가 불투명하다 이런 거죠. 네. 그렇지만 또 정당들은 뭐 그 흔히 뭐 왜 우리 정치부 기자들이 왜 마사지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 의혹도 늘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론조사 경선을 하는 한 저는 뭐 현실적으로는 아마 불가피하게 좀 우리가 수긍하고 넘어가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마사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어떤 그 데이터나 뭐 그 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 이제 투명성이, 객관성이 이제 생명일 텐데 어쨌든 기존에도 그런 뭐 관례들이 있었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것도 좀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양 후보가 또는 경선에 참여하는 뭐 3명이든 4명이든 후보들이 그런 그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이를테면 뭐 오차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네. 또 실제로 그 조사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악의가 아니고 네. 착각에 의해서 뭐 잘못한다거나 이런 오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수하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라고 각서를 쓰고 경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서 인정을 해서 이걸 조사를 다시 하자. 이거 아마 좀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국민의힘에서 이제 공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잡음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5.18 폄훼 논란을 빚었던 도태우 예비 후보의 공천을 유지하자 또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도 후보는 2차 사과를 이제 했지만 5.18 단체와 야권의 이제 비판이 거센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또 그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우택 의원의 충북 청주 상당 공천이 결국 취소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천 논란에 대한 대응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거 몇 년 전에 이 일을 가지고서 이제 그 다 자료나 뭐 이런 걸 뒤져서 얘기를 한 거고 물론 정우택 의원의 경우에는 뭐 몇 년 전의 일은 아니지만 네. 이거는 이제 좀 그 막말 논란과 좀 다른 차원의 얘기 아닙니까? 이런 문제는 뭐 저는 충분히 지금 그 정우택 의원 공천 취소 같은 경우는 먼저는 CCTV만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이제 녹취까지? 비서진에서 이제 회유를 한 녹취 파일까지 나오니까 이제 네. 이게 더 이상 버티기가 좀 어렵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공천 취소를 한 것으로 보이고 도태우 후보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대전 서갑의 뭐 조수연 후보라는 네. 그 후보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일제 시대 때의 뭐 그때 우리 국민들의 그 뭐 생활상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이제 또 문제를 일으켰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대개 몇 년 전 일이에요. 근데 그걸 사과하면 끝난 거냐 아니면 사과해도 계속 문제를 규명을 해야 되느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이런 문제점은 사전에 공천을 하기 전에 걸러냈어야지. 그리고 지금 공천에서 제대로 못 걸러냈다 하면 정말 객관적인 기준 잣대로 저는 엄정하게 처리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 이제 수년 전에 했던 이제 발언이 이제 와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과연 공천 취소까지 가야 되느냐 뭐 민주당도 잠시 후 이제 정봉주 후보 발언 갖고 또 이야기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래서 내일 한동훈 위원장이 광주 간다고 해요.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공천을 수도권 민심을 생각하면 취소하는 게 옳았을 것 같은데 왜 그냥 유지했는지 아무튼 수도권 민심에 굉장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네. 그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 함은경 후보가 이 도태우 후보가 좀 자진 사퇴를 해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네. 이 정도로 이제 그 대구 경북 쪽하고 수도권하고 좀 분위기가 다른 거죠. 그래서 이 대구 경북 민심을 생각해서 아마 이거 공천 취소를 못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쪽 TK 쪽 생각하다가 수도권 민심에서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이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좀 절박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됩니다. 청주의 정우택 의원 공천 취소는 그거 굉장히 잘한 겁니다. 정당 안에 그런 식으로 이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네. 이게 이제 입증이 된 거고요. 그 자리를 묘하게 그 옆 지역구죠. 청주 청원 경선에서 패한 서승우
전 그 대통령실 비서관한테 이제 우선 공천, 전략 공천을 줬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 가지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공천 취소 결정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른바 조국 황운하 방지법을 이제 발의했습니다. 유죄 판결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에 의석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게 바로 조국 혁신당의 이제 조국 대표 또 황운하 의원을 겨냥한 법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한동훈 위원장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하는 한동훈 특검법을 또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이제 밝힌 상황인데 이 두 가지 법안이 과연 좀 현실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 총선이 끝난 뒤에 이제 다음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면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선거전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는 저는 그냥 뭐 만약에 조국 혁신당이 그 뭐 10석 이상 확보를 해서 뭐 이렇게 한다면 먼저 이니시티브를 취해서 뭐 민주당 도움을 받아서 한동훈 특검법 뭐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법에 그 동조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게 특검을 할 만한 사유가 안 돼요. 거기에 뭐 딸 뭐 무슨 논문 대필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입시에 쓰이지도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뭐 비례대표 승계 못하도록 한다 뭐 이런 것도 저는 그냥 다분히 정치 공세성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비례대표 승계라는 것이 다 유죄 판결뿐만 아니고 그걸 포함해서 무슨 문제점이 있을 때 승계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네. 그 사람이 그 직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유죄 판결 얘기도 다 원래 포함된 게 입법 취지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그 선거를 앞두고 이런저런 서로 상대를 견제하기 위한 거는 그야말로 정치 공세의 영역이지 네. 만약에 그 5월 30일에 다음 국회 임기가 시작하면 그때는 또 아마 새로운 차원의 여러 가지의 그 여야 간의 관계가 설정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약간 이상해요. 이게 비례대표 선거라는 거 그 정당에 투표를 하는 건데 당사자야 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다. 그 사람은 잘못했으니까 책임을 지는 건데 그 다음 순위자는 왜 의원직을 못 받는 거죠? 그 뭘 잘못했다고 그분은 의원이 안 됩니까? 잘못된 거고요. 이 투표 자체가 정당 투표인 겁니다. 그래서 네. 그건 승계하는 게 맞아요. 또 우리 대법원 우리 헌법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죠. 형사 피고인이 유죄 판결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말이 안 되고요. 또 이게 또 지역구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1심, 2심에서 당선 무효형 받았는데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의원직을 잃는다. 그럼 그 지역구는 뭐 선거를 안 해야 되나요? 이 법리상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크게 뭐 비중을 안 두셔도 될 것 같고요.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한동훈 특검법 하겠다는 것도 이게 지금 윤석열 정권 또 한동훈 위원장하고 가장 세게 싸울 수 있는 정당이 이제 우리 정당이다.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청선용으로 내놓은 뭐 그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민의힘 이제 그 공천 상황에 대한 두 분의 이제 논평을 들어봤는데요. 민주당 상황을 좀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친문 좌장으로 일컬어졌던 그 전해철 의원이 친명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에게 이제 패배해서 경선에서 이제 탈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 변호에 나섰던 5명이 대장동 변호인단 5명의 공천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결과 어제 상황 포함해서 최근 뭐 지금까지 진행된 공천 결과 어떻게 보셨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이재명 대표가 사당화를 의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지 보다 더 중요한 게 객관적으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그 김혜영 전 의원 옛날에 그 조금 박해 했을 때 그 해에 해당하는
부산의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당내에 이제 뭐 바른 소리 그렇습니다. 쓴소리 하던 4명. 예, 네. 그분 기억나시죠? 네. 그런데 그분이 이것으로서 이제 그 이재명 사당화가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하고 좀 가까운 사람들이 약간 좀 당황하는 기류도 일으킵니다. 물론 네. 뭐 그런 의도가 좀 있긴 했는데 이게 그 친 이재명 성향의 어떤 권리당원들하고 일종 지지층이 일종의 그 팬덤 현상이죠. 네. 아주 그 결집을 해서 친명 인사들한테 다 이렇게 몰아주는 바람에 뭐 할 말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뭐 이른바 네. 친명 횡재 비명 뭐 행사. 행사. 네. 그러니까 아니라고 반박하기가 어렵게 되는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당이 그래서 공천을 할 때 마지막에는 정무적 판단을 해서 좀 이렇게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번 공천은 좀 실패한 측면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서울 강북을 공천을 이제 그 확정한 정봉주 후보 이제 과거 막말 논란이 이제 또 네.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공식 조사에 이제 착수한 상황입니다. 정 후보에게 이제 패한 박용진 의원은 경선 결과에 불복해서 재심을 신청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강북을 공천 결과 정봉주 의원 그 전 의원에 대해서 이제 자체 당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강북을 공천 결과에도 변화까지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변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지금 정봉주 전 의원의 과거 막말 사례들이 이제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됐고요. 네. 아마 내일 아침 되면 또 보도가 되고 계속해서 이제 그게 나올 거예요. 근데 본인이 공천을 받자마자 사실은 지금 그 과거 본인 SNS 동영상 같은 거 다 삭제했어요. 왜 삭제했을까? 물론 저희도 그 동영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아마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막말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가장 잘 아니까 삭제하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보고요. 네. 그렇다면 당에서 공식 조사에 착수한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당에서도 찾아내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이게 다 피해자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 막말의 피해자들이. 네. 아마 이 당사자들이 하나 둘씩 내놓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 정봉주 전 의원은 견디기가 어려울 것이고 더 나오기 전에 아마 민주당에서 정무적 판단을 저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지금 아까 국민의힘의 도태우 후보라든가 아니면 대전 서갑의 뭐 조수현 후보의 과거 막말 사례 같은 걸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자기네들이 정봉주 전 의원이 막말은 감추면서 그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은 명분이 안 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곧 이재명 대표가 그야말로 정무적 결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도 어제 오늘 뭐 발언을 보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는 많이 달라졌죠. 뭐 과거 발언이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오늘은 이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고 뭐 국민 눈높이에 맞게 그런 뭐 잣대로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 공천 결과가 만약에 이제 바뀌게 되면, 네. 그러니까 공천이 이제 뭐 쉽게 말해서 취소가 된다면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이 후보가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이 좀 골치가 아픈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정봉주 전 의원 공천 취소하는 게 좋겠다는 쪽이 좀 더 많은데 그러면 박용진 의원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처럼 제3의 후보를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느냐 이걸 갖고 약간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규상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뭐 둘 다 가능한데요. 아마 짐작컨대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이른바 친이재명 이쪽에서는 또 어쨌든 박용진 의원이 경선에서 졌는데 네. 이제 그쪽 논리로 하면 또 심판을 받은 건데 그 사람을 또 살려주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차라리 제3의 후보를 보내는 게 맞다.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논쟁이 좀 매듭이 지어져야 아마 나올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게 조직의 원리로 보면요. 네. 그 차점자를 올리면 안 됩니다. 이건. 그건 왜 그러냐면 만약에 차점자를 올린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경선이 끝나도 이게 경선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그 경선에서 승리한 사람의 그 이런저런 그 어떤 결격 사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차점자가 계속해서 차점자가 그런 노력을 할 계속해서 거란 문제를 말이죠. 제기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규백 위원장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되면 제3의 후보를 찾는 것이 가장 그 좋은 방법이다. 이건 조직의 원리상 그렇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게요, 이런 정치적인 이런 민주당 내부 정무적인 판단의 고민의 지점인데
또 전략 공천을 한 사람이 누가 봐도 친 이재명 인사다. 이제 이게 이제 밖에 어떻게 비칠까?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표 친한 사람들이 공천을 너무 많이 받았다. 박용진 의원을 공천을 안 준 건 너무했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그 대안으로 또 이른바 친명 인사를 할 경우에 또 무슨 또 비판을 받게 되는가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태도 또 어떻게 이제 흘러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야권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연합의 시민사회목 비례 후보에 추천이 됐다가 병역 기피로 컷오프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컷오프가 됐는데요. 앞서 시민사회는 이미 병역 거부로 처벌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컷오프 결정 철회를 요구했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시민사회가 이제 4명을 추천했는데 3명이 컷오프 됐기 때문에 이 연합을 시민사회는 거둬들일 가능성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시민사회의 갈등이 이제 봉합될 수 있을지 마지막 이 이슈는 좀 짧게 들어볼까요? 예, 성 의원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지금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에서도 대체복무 인정을 하는 거고요. 네. 이분이 옛날에 그걸 위해서 군대 안 가고 이제 감옥까지 갔던 사람이고요. 또 나중에 사면복권까지 다 받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슨 다른 사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별로 정직하지 못한 것 같고요. 이거는 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오늘 밤쯤 아마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네. 민주당이 좀 상당히 타격을 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최 의원님. 저는 뭐 법률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네. 정무적으로 보면 이거는 그 민주당 결정이 잘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병역 기피라고 하는 이 폭발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이건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컷오프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정무적으로 잘 판단했다고 봅니다. 네. 이건 좀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나 군대도 안 갔잖아요. 그분들이 병역 기피는 안 갔지만 기피는 아니지만 군대 안 갔으니까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제가 아까 언뜻 말씀드렸지만 좀 다른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민주당이 드러내놓고 말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병역의 의무, 그러니까 군대를 군필을 하진 않았지만 않았죠. 회피를 한 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이 사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전혀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억지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오늘의 그 한 줄 논평을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예, 우리 아까 맨 처음에 하던 얘기입니다. 이 하태경 의원의 문제 제기는 사실은 타당해요.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가 직접 선거 원칙에 좀 어긋나는 거고요. 착오 가능성이 있고 조작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른 수단이 없고 당원을 자꾸 동원하고 대의원들을 매수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고 있는데 이거 좀 곤란해요. 미국처럼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선거인단 등록을 받아서 한다든가 그냥 당원들이 투표권을 갖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은 여론조사 경선 그만하자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번 총선 관련한 거 말고도 여론조사 문제점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네요. 네, 최 의원님. 네,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막말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공천을 하고 나서 막말 자료가 막 나오면 그때부터 우왕좌왕할 일이 아니고 네. 저는 그 막말 공천은 원천적으로 이건 검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한 줄 논평은 막말 공천 원천 배제해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